오늘은 오차역전파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은닉층에서의 오차역전파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신경망에서 이전 시간에 알아보았던 각 층에서의 선형회귀값 Z, 각 층에서의 출력값 A, 가중치 W2, W3, 바이어스 B2, B3, 그리고 최종 손실값 E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가 오차역전파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면 이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머신러닝 강의 23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경망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력층에서의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대한 오차역전파 공식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우리는 출력층에서의 가중치 W3에 대해서 오차 2가 변하는 비율인 이러한 미분식을 보시는 것과 같이 행렬곱을 이용한 수학 공식으로 유도하였고, 바이어스 또한 바이어스 B3가 변하는 동안에 오차 2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미분식을 다음과 같이 곱셈의 간단한 수식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출력층에서와 마찬가지로 은닉층에서의 바이어스 B1, B2, 가중치 W2에 대해서 출력층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렬곱과 곱하기로 표현되는 수식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은닉층에서의 가중치 W2가 변할 때 오차 2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4개의 미분식, 그리고 바이어스 B2가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2개의 미분식, 총 6개의 미분식에 대하여 행렬곱과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는 오차역전파 공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부터는 은닉층에서의 가중치가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얼마나 변하는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중치 W11이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은닉층에서의 가중치 W11이 변하면 Z1과 A1이 변하고, A1이 변함으로써 오차값 E1에 영향을 주는 Z1과 A1이 연쇄적으로 변하며, 마찬가지로 오차값 E2에 영향을 주는 Z2와 A2가 연쇄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중치 W11이 변할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최종 오차값이 E1, E2로 더해지는데 이러한 오차값이 동시에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식을 아래와 같이 라운드 W11분의 라운드 2로 나타낼 경우 최종 오차 2는 노드 1의 오차 E1과 노드 2의 오차 E2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라운드 W11분의 라운드 E1 플러스 라운드 W11분의 라운드 E2라는 선형합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형의 합으로 나누어진 미분식을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체인룰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5개의 국소미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국소미분을 보시면 첫 번째, 라운드 W11분의 라운드 E1이라고 하는 것은 W11이 변할 때 오차값 E1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W11이 변할 때 최종 오차값 E1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체인룰에 의해서 A1이 변할 때 E1이 변하는 비율, 그리고 Z1이 변할 때 A1이 변하는 비율, A1이 변할 때 Z1이 변하는 비율, Z1이 변할 때 A1이 변하는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W11이 변할 때 Z1이 변하는 비율, 이렇게 총 5가지의 식으로 체인룰을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 W11분의 E2라는 이러한 미분식도 체인룰을 이용하여 보시는 것과 같이 5개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식을 해석해 보면 W11이 변할 때 E2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미분식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과 같이 W11이 변할 때 E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체인룰에 의해서 이러한 식은 A2가 변할 때 E2가 얼마나 변하는지, Z2가 변할 때 A2가 얼마나 변하는지, A1이 변할 때 Z2가 얼마나 변하는지, Z1이 변할 때 A1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W11이 변할 때 Z1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식으로 국소미분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국소미분식의 각각의 분자에 우리가 첫 장에서 알아보았던 다음과 같은 수식을 대입하여 미분을 하면 최종적으로 라운드 W11분의 라운드 2, 즉 W11이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미분식은 보시는 것과 같이 1년에 곱하기가 표현된 간단한 수학 공식으로 나타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가중치 W21이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 W21이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신경망에서 보시듯이 W21이 변하면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Z2와 A2가 변하고, A2가 변함으로써 오차 E1과 E2가 변하는 Z1과 A1, Z2와 A2가 연쇄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 라운드 W21분의 라운드 2라는 이러한 미분식을 앞장에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노드 1에서의 오차 E1과 노드 2에서의 오차 E2로 선형분리하고 각각의 미분식을 체인룰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5개의 국소 미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각각의 미분을 해석해 보면 W21이 변할 때 오차 E1이 변한다는 것은 A1이 변할 때 E1이 변하는 비율, Z1이 변할 때 A1이 변하는 비율, A2가 변할 때 Z1이 변하는 비율, Z2가 변할 때 A2가 변하는 비율, 그리고 W21이 변할 때 Z2가 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5개의 곡소 미분과 라운드 W21분의 라운드 E2를 나타내는 이러한 두 번째 식은 A2가 변할 때 E2가 변하는 비율, Z2가 변할 때 A2가 변하는 비율, A2가 변할 때 Z2가 변하는 비율, Z2가 변할 때 A2가 변하는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W21이 변할 때 Z2가 변하는 이러한 5가지의 국소미분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국소미분식의 각 분자에 우리가 앞장에서 알아본 다음과 같은 수식을 대입하고 미분을 행하여 정리하면 라운드 W21분의 라운드 2, 즉 가중치 W21이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이 곱하기와 덧셈으로 표현되는 간단한 산술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가중치 W12가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 W12가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라운드 W12분의 라운드 2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중치 W12가 변하면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Z1과 A1이 변하고 A1이 변함으로써 오차값 E1에 영향을 주는 Z1과 A1이 변하고 동시에 오차값 E2에 영향을 주는 Z2와 A2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라운드 W12분의 라운드 2라는 수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선형 덧셈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미분을 나타내는 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체인룰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5개의 국소 미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미분식인 W12가 변할 때 오차값 E1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5개의 국소 미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W12가 변할 때 오차값 E1이 변한다는 것은 A1이 변할 때 E1이 변하는 비율, Z1이 변할 때 A1이 변하는 비율, A1이 변할 때 Z1이 변하는 비율, Z1이 변할 때 A1이 변하는 비율, 그리고 W12가 변할 때 Z1이 변하는 비율 총 5개의 국소 미분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식인 W12가 변할 때 오차값 E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즉 W12가 변할 때 오차값 E2가 변한다는 것은 A2가 변할 때 E2가 변하는 비율, Z2가 변할 때 A2가 변하는 비율, A1이 변할 때 Z2가 변하는 비율, Z1이 변할 때 A1이 변하는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W12가 변할 때 Z1이 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5개의 국소 미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국소 미분의 각각의 분자에 우리가 첫 장에서 알아본 다음과 같은 수식을 대입하고 각각에 대해서 미분하여 정리하면 W12가 변할 때 최종 오차 2가 변하는 라운드 W12분의 라운드 2라는 이러한 미분식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곱하기와 덧셈을 포함한 간단한 산술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W22가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라운드 W22분의 라운드 2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 W22가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중치 W22가 변하면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Z2와 A2가 변하고 A2가 변함으로써 오차 E1에 영향을 주는 A1과 Z1이 변하고 오차 E2에 영향을 주는 Z2와 A2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라운드 W22분의 라운드 2라는 이러한 수식은 E1과 E2의 선형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각각의 미분식은 체인룰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5개의 국소 미분식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분인 W22가 변할 때 오차 E1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W22가 변할 때 오차 E1이 변한다는 것은 A1이 변할 때 E1이 변하는 비율, Z1이 변할 때 A1이 변하는 비율, A2가 변할 때 Z1이 변하는 비율, Z2가 변할 때 A2가 변하는 비율, 그리고 W22가 변할 때 Z2가 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5개의 국소 미분으로 분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인 W22가 변할 때 오차 E2가 변하는 비율을 알아보면 W22가 변할 때 오차 E2가 변한다는 것은 A2가 변할 때 E2가 변하는 비율, Z2가 변할 때 A2가 변하는 비율, A2가 변할 때 Z2가 변하는 비율, Z2가 변할 때 A2가 변하는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W22가 변할 때 Z2가 변하는 비율, 즉 다음과 같은 5개의 국소 미분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인룰에 의해서 분리된 국소 미분식의 각각의 분자에 우리가 이전에 알아본 다음과 같은 수식을 분자에 대입하고 미분을 하여 정리하면 W22가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변한다는 라운드 W22분의 라운드 2라는 이러한 미분식은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곱하기와 덧셈을 포함한 이러한 간단한 산술식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가중치 W2가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았고 다음 장에서는 바이어스 B1, B2가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어스 B1이 변할 때 최종 오차 2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에서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시면 바이어스 B1이 변하면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Z1과 A1이 변하고 A1이 변함으로써 오차 E1에 영향을 주는 Z1, A1이 변하고 오차 E2에 영향을 주는 Z2와 A2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라운드 B1분의 라운드 2라는 것은 노드 1에서의 오차 E1과 노드 2에서의 오차 E2의 선형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 각각의 미분식은 앞에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체인룰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국소 미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인 B1이 변할 때 오차 E1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1이 변할 때 오차 E1이 변한다는 것은 A1이 변할 때 E1이 변하는 비율, Z1이 변할 때 A1이 변하는 비율, A1이 변할 때 Z1이 변하는 비율, Z1이 변할 때 A1이 변하는 비율, 그리고 B1이 변할 때 Z1이 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5개의 국소 미분으로 나누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인 B1이 변할 때 오차 E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미분식은 B1이 변할 때 오차 E2가 변한다는 것은 A2가 변할 때 E2가 변하는 비율, Z2가 변할 때 A2가 변하는 비율, A1이 변할 때 Z2가 변하는 비율, Z1이 변할 때 A1이 변하는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B1이 변할 때 Z1이 변하는 다음과 같은 5개의 국소 미분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국소 미분의 각 분자에 다음과 같은 식을 대입하고 미분을 하여 정리하면 B1이 변할 때 최종 오차 2가 변하는 라운드 B1분의 라운드 2라는 이러한 미분식이 가중치에서와 마찬가지로 곱하기와 덧셈을 포함한 간단한 산술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바이어스 B2가 변할 때 최종 오차 2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 B2가 변할 때 최종 오차 2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1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바이어스 B2가 변하면 Z2와 A2가 연쇄적으로 변하고 A2가 변함으로써 오차 E1에 영향을 주는 Z1과 A1이 변하고 오차 E2에 영향을 주는 Z2와 A2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2가 변할 때 최종 오차 2가 변한다는 라운드 B2분의 라운드 2라는 이러한 미분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선형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각각의 선형합을 나타내는 이러한 미분식은 체인룰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국소 미분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우린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식인 B2가 변할 때 오차 E1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B2가 변할 때 오차 E1이 변한다는 것은 A1이 변할 때 E1이 변하는 비율, Z1이 변할 때 A1이 변하는 비율, A2가 변할 때 Z1이 변하는 비율, Z2가 변할 때 A2가 변하는 비율, 그리고 바이어스 B2가 변할 때 Z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아래와 같은 5개의 국소 미분으로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식 또한 B2가 변할 때 오차 E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미분식은 B2가 변할 때 오차 E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낸다는 것은 A2가 변할 때 E2가 얼마나 변하는지, Z2가 변할 때 A2가 얼마나 변하는지, A2가 변할 때 Z2가 얼마나 변하는지, Z2가 변할 때 A2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어스 B2가 변할 때 선형회의값 Z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5개의 국소 미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국소 미분에 앞장에서 유도한 다음과 같은 수식을 각 분자에 대입하고 미분하여 정리하면 B2가 변할 때
최종 오차값 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라운드 B분의 라운드 2라는 이러한 미분식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곱하기와 더하기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산술식으로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닉층에서의 가중치 W2가 변할 때 최종 오차 2가 얼마나 변하는지, 즉 라운드 W2분의 라운드 2의 미분식을 다음과 같이 곱하기와 더하기로 표시된 산술식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산술식을 우리가 출력층에서 했던 것처럼 행렬 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입력층의 출력을 A1의 행렬로 나타내고 은닉층의 출력을 A2의 행렬, 그리고 출력층에서의 손실이라는 개념을 로스3로 나타내고 이러한 로스3를 이용하여 은닉층에서의 손실을 로스트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A1, A2, 로스3, 로스트를 이용하여 라운드 W2분의 라운드 2에서 유도한 다음과 같은 산술식 행렬을 먼저 입력층의 출력을 나타내는 A1과 A2를 앞부분으로 빼고 전치시킨 후에 우리가 정의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로스3와 출력층의 가중치 W3를 전치시킨 행렬을 행렬 곱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구한 결과에 은닉층에서 출력을 나타내는 A2를 산술 곱으로 표시하면 라운드 W2분의 라운드 2라는 수식은 보시는 것과 같이 입력층의 출력의 전치 행렬과 로스3 도트 프로덕트 W3T 곱하기 A2 곱하기 1-A2라는 이러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렬 곱의 다음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이러한 수식은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은닉층의 손실 로스2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라운드 W2분의 라운드 2라는 이러한 수식은 출력층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력층의 출력을 전치 행렬시키고 은닉층의 손실을 나타내는 이러한 행렬의 행렬 곱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표시된 A1T 도트 프로덕트 로스2라는 이러한 식이 우리가 바라던 은닉층에서의 가중치 오차역전파 공식이고 이러한 오차역전파 공식을 이용하여 은닉층의 가중치 W2를 업데이트한다면 라운드 W2분의 라운드 2라는 이러한 부분이 보시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렬곱의 산술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바이어스가 변할 때 최종 오차 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간단한 산술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닉층의 바이어스가 변할 때 최종 오차 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라운드 B2분의 라운드 2라는 이러한 미분식도 우리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곱하기와 덧셈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산술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술행렬을 간단히 하기 위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력층의 출력을 A1, 은닉층의 출력을 A2, 출력층의 손실을 로스3, 은닉층의 손실을 로스2라고 정의한다면 곱하기와 덧셈으로 표현된 이러한 산술행렬이 다음과 같이 행렬곱과 산술곱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수식으로 변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렬을 변환시키는 부분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로스3와 출력층의 가중치 W3를 전치 행렬시킨 것의 행렬곱과 은닉층의 출력을 산술곱시킨 것은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은닉층의 손실과 동일하므로 최종적으로 바이어스 B2가 변할 때 오차 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라운드 B2분의 라운드 2라는 이러한 미분식이 최종적으로 로스2라는 간단한 수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바이어스에 대한 오차의 변화율은 로스2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로스트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은닉층에서의 바이어스 오차 역전파 공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어스의 오차 역전파 공식을 이용하여 은닉층에서의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한다면 기존식 라운드 B트분의 라운드 2라는 이러한 미분식이 보시는 것과 같이 간단하게 로스2라는 식으로 곱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분으로 표현되던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대해서 우리는 행렬 곱으로 표현되는 행렬식, 즉 간단한 행렬 기반의 산수식으로 은닉층에서의 오차 역전파 공식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한 개 이상의 은닉층을 가지는 일반적인 신경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유도했던 오차 역전파 공식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입력층 하나, 은닉층 하나, 그리고 출력층 하나인 가장 간단한 신경망에서 오차 역전파 공식을 유도해왔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입력층과 출력층은 동일하게 하나이지만 은닉층이 하나가 아닌 은닉층이 하나 이상인 일반적인 신경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유도한 오차 역전파 공식을 어떻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